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일입니다. 자, 오늘 만기였고요. 그리고 내일 하루 거래가 더 되면 이제 추석 연휴에 들어갑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을장이 별로입니다. 특히 추석 앞두고 장이 대체로 별로 안 좋다 이런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죠. 그래서 이제 추석 연휴에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 예전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에 해당 없는 얘기입니다. 주식시장은 수학의 계절이 아니라 아마 거의 궁핍의 계절 구간입니다. 주식시장이 제가 기억에 추석 앞에 설은 그나마 좀 나을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연초 효과 같은 것도 좀 있어서 추석은 정말 안 좋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대체로 이렇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연말이 좋은 경우가 많이 있어 왔는데 우리 특히 가을 장세가 그동안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과거에도 안 좋았던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올해도 여지없이 현재 추석 앞두고 시장이 8월에 뜬금없는 폭락세 그리고 지금 9월에도 또다시 우리 개인 투자들의 극도의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시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이런 분위기는 조금 일단락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이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내지는 걱정들을 해소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큰 변곡점이 있어요. 전체 글로벌 금융시장이 그리고 실물 경기가,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메인스트리트 모두 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금리의 방향이 피봇, 즉 전환된다는 건 금리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은 경기의 순환의 방향 전환과 같은 의미입니다. 대체로 방향 전환. 이거 아주 큰 문제죠. 그러니까 경기의 순환 방향이, 그러니까 우리 경기가 이렇게 경기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이렇게 순환합니다. 이렇게 순환합니다. 이 경기 이게 이제 경기고 여기 경기고 경기보다 조금 더 빠르게 이제 금융 유동성이 움직이는데 유동성이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금리 방향이 이제 바뀌면 지금 금리가 현재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금리가 내려가면 곧 경기가 같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래? 이게 이제 실물 경기가 어느 정도 확인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긴 한데 돈이 지금 돈은 그 미국 같은 경우는 통화 유동성 플러스 이게 팬데믹 때 재정적으로 돈을 막 뿌렸잖아요. 이거 미국의 지금 재정 적자 문제가 또 심각하게 앞으로 부각될 수 있단 말이에요. 통화 유동성과 재정 유동성을 같이 공급을 해서 돈을 풀어줬죠. 이 돈이 바로 PER이에요. PER 함수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풀려 있으면 그 돈이 매출을 만들고 이익을 개선시키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고 이 돈이 경기를 좌우하죠. 이 경기가 EPS예요. 주당 순이익. 그죠? 그 돈이 줄어들면은 퍼가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퍼가 낮아져요. 그리고 돈이 줄어들면 당연히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EPS가 낮아져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은 경기가 떨어지고 이익이 감소하고 기업의 실적이 둔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중 유동성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리가 아니고 돈이래요. 금리가 내려간다 올라간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서 5.5%니까 시중에 돈을 회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재정적으로 돈을 계속 뿌리고 있었어요. 미국 시장은 돈을 풀고 있었다고요. 그게
이번 FOMC, 그러니까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요 재정 유동성은 이제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제 팬데믹 때 돈 풀어줬던 것 끝났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본원 통화 증가율이 멈췄어요. M2 증가세도 멈췄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의 통화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증가세가 이제 멈췄거든요. 거기서 이제 금리가 5.5니까 이제 통화 수축 국면인데, 통화 긴축 국면인데, 그동안 통화 긴축을 재정으로 버텼는데, 요게 약해지니까 실제로 유동성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가 둔화되겠죠. 경기가 둔화되면은 이제 금리를 다시 내려서 돈을 풀어줘야 되는데 즉각적이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금리를 제로 금리에서 5.5까지 올렸죠. 근데 이렇게 올렸는데도 미국 경기가 유지됐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주택 대출 같은 경우 다 변동금리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30년, 40년 이런 모기지는 장기금리 고정금리거든요. 고정금리. 그러니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제로금리였기 때문에 미국의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주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좀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막 가처분 소득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채 금리 같은 것들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조달 비용 부담이 생기지만 돈이 워낙 많이 풀려 있었기 때문에 버텨낸 건데 이제 이 금리를 버티지 못하는 수준까지 이제 다 도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서히 이 고금리의 현상이 나타나서 이건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이제 여기서 이게 내리잖아요. 그럼 내리면 이제 경기가 둔화되는 예비 신호가 되는 거예요. 경기가 둔화돼서 경기가 나빠지죠. 그럼 여기서 금리를 다시 경기가 이렇게 낮아지면 금리를 다시 내린단 말이에요. 금리를 여기서 내리기 시작한다. 그럼 여기서 5.5에서 뭐 예를 들어서 3.5까지 내린다. 이 금리 낮아지는 효과도 마찬가지 즉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한참 뒤에 나타나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5.5% 높은 금리가 지금 1년 넘게 유지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이어 포 롱거가 된 거 아니에요. 높게 오래 유지됐잖아요. 예전에 한 2년 전에 여러분 많이 들었던 거 하이어 포 롱거로 높게 오래 유지한다. 높게 오래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 높게 오래 유지된 금리에 대한 반응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게 올해 연말 내년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뭐 이거는 완전 예언은 아니에요. 시점을 제가 완전하게 맞출 수는 없는데 정황상 여기서 제가 엔비디아 잠깐 보여드리면 요거 이제 중기 흐름 말씀드리고 단기까지 같이 말씀드릴 텐데 엔비디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시장을 그냥 들어 올린 거예요. 골드만삭스하고 우리 인터뷰에서 뭐 듣고 싶은 얘기를 다 해줬어요. 수요가 너무 강력해서 감동이다. 뭐 이런 엔비디아 라는 얘기를 해줬고 우리 GPU가 모든 속도에 이제 관건이 되고 모어의 법칙이 깨졌잖아요. CPU의 시장이 아니죠, 이제 속도는 CPU의 관건이 아니라 GPU의 관건이 되잖아요. 그럼 데이터 센터를 시작으로 해서 모든 영역에 이제 GPU가 기술적인 계산과 연산을 다 담당하게 되고 속도를 좌우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그보다도 뭐 수배에 이르는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엔비디아의 긍정적인 평가죠. AI 전체 산업의 어떤 관점보다는 우리 엔비디아 여전히 괜찮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8% 급등을 하면서 이게 주봉인데 여기 주봉인데 엔비디아가 사실 여기 추세 라인에 딱 걸려 있었거든요. 중장기 추세 라인에 딱 걸려 있었거든요. 반등 주면서 바로 더 무너지지는 않겠구나.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줬어요. 이건 주봉이고 제가 일봉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제가 방송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 HTS가 좀 깨져서 제가 이 차트를 웹 차트로 준비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이 중기 라인도 이런 자리들에 이렇게 걸려 있었거든요. 이렇게 딱 걸려 있었고, 이게 지금 일반 차트죠. 로고 차트가 아니지. 로고 차트를 보면 쫙 뒤에서 재작년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이런 큰 라인이 딱 지나가는 여기였거든요. 여기서 반등이 딱 나와서 정황상 이거 뭐 트라이앵글 수렴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근데 주가가 고공권액에서 트라이앵글 수렴하면 한번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많거든요. 있거든요가 아니라 꽤 확률이 높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AI의 재상승보다는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는 뭐 그럭저럭 버티겠네. 저도 어차피 이건 예상했던 정도예요. 그러면 S&P 500, 그리고 나스닥. 뭐 나름 무난한 거죠, 단기적으로는. 왜냐? 시장의 중심축인 엔비디아가 더 무너지지 않고 여기서 붙잡아준다. 그럼 미국 시장 당분간 뭐 그럭저럭 무난하겠는데, 고공권역에서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진 않겠는데라는 정도의 관점은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S&P 500 지수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이 S&P 500 지수인데, 저는 S&P 500 지수를 지금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선을 이렇게 중기 추세 라인을 한 개 꺼놨고, 여기가 이제 2000 그 팬데믹 라인인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자, 5,300 뭐 이런 라인을 못 지킨다면, S&P 500인데 못 지킨다면 밑으로 5,000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5,000이 그 다음 추세 라인이니까. 근데 지금 S&P 500이 5,500인데 이거 5,000 간다. 그럼 마이너스 10%예요. S&P 500 지수 마이너스 10% 가면은 우리 시장 박살납니다. 우리 주식들도 박살나고. 근데 다행히 당장 이건 아닌 것 같아. 나중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당장은 아니니까 뭐 당분간은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저는. 그런데 제가 기저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설령 엔비디아가 여기서 다시 140을 넘어가거나 시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엔비디아가 여기서 단기적으로 200을 간다고 보고 살 수 있습니까? 살 생각 있으세요? 뭐 있는 분들 있겠죠. 근데 저는 글로벌 머니 마켓에서는 이런 액션이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약해졌어요. 미국의 단기채 시장에서도 유동성 공급이 추가로 안 되고 있어요. 왜냐? 단기채 금리가 크게 낮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레포 금리나 이런 것보다 더 낮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단기채 발행이 안 돼. 수요가 없어. 그리고 미국 채권관리위원회에서 단기채 추가 발행하지 말라 그랬고, 그러면 다시 미국은 자금 조달하려면 또 장기채로 가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장기채 수요가 또 강해지려면 경기가 조금 안 좋은 쪽 움직임이 나오고 뭐 이래야 되거든요. 원래 미국은 위기를 통해서 부채를 발행하는 흥행을 항상 시켜왔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런 정도의 상황을 감안하면 저는 이건 뭐 만고 저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 항상 제 의견을 드리죠. 왜? 전략은 확률이니까. 누구도 다 맞출 수 없고. 왜? 증권 방송,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증권 방송, 토마토 증권 방송이에요. 증권 방송은 대체로 여러분 앵커분들 나오면 뭐 합니까? 중계하죠, 중계. 오늘 이렇습니다. 그냥 설명만 하잖아요. 오늘은 그냥 이렇습니다.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하자는 얘기는 안 해요. 왜? 그건 책임이 따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틀리면 욕먹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면 전문가분들 중에서도 좀 어중간하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라는 거예요, 조금. 좀 하여튼 이상하게 어정쩡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 책임을 안 져야 되니까. 그리고 맞으면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틀리면 싹 빠져나갈 수 있어야 되니까. 그게 뭐 욕할 게 아니고, 뭐 생존 전략이에요. 영업 전략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성격인지 모르겠지만 틀려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수많은 회원분들을 모시고 리딩하고 있는 전문가라서 전 제 포지션이 있어요. 확실한 저의 포지션이 있어요. 그럼 제 포지션이 있다는 거는 예상대로 되지 않으면 전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럼 전 틀리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얘기가 좀 많이 왔는데 저는 화장품만 갖고 있어요.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우리는 화장품이 거의 주력 포트예요. 제가 화장품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거 알죠? 근데 이것도 저는 이제 유료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으니까 오픈해서 다 말씀 못 드려요. 근데 요거 쉬었어요. 최근에. 그죠? 막 올라가지 못하고 그때는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손절해야 될 거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다른 걸로 갈아탈 거냐 말 거냐. 안 다 갈아탔어요. 아니야. 제일 좋아 이게. 다른 데 갈 필요 없어요. 전력보다 더 좋고 실적 좋은 산업이 없어. 반도체 가지마, 2차전지 가지마. 이것만 갖고 있으면 돼요. 다시 다 올라왔죠. 그러면 내려왔을 때는 틀린 거예요. 가지고 있어서 다시 올라왔을 때는 그 보유한 포지션이 옳았기 때문에 수익이 다시 나죠. 시황도 마찬가지예요. 시황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하실 거예요. 이런 얘기 너무 길게 하면 사실 시간 낭비인데 그냥 정황상. 근데 제가 여기서 많이 가면 3,000도 갈 수 있고 2,900대 갈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그때 이랬죠. 이거 매도 아니라고. 넘어갈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꺼서 요거 한번 넘어갈 것 같아요. 여기 매도 아니에요. 넘어갈 것 같아요. 넘어갔죠? 그죠? 제가 예상한 3,000 근방까지 보고 2,900대까지 갔어요. 근데 저는 이거 크게 의미 없다고 봤으니까. 어차피 뭐 화장품이나 이런 제가 지수가 아니라 그죠? 종목이다. 우리 시장은 안 좋다. 어차피 박스다. 이 말씀 계속 드려왔잖아요. 근데 요거 예상 못했어요. 예상 못했으니까 요만큼 내려왔죠. 저도 화장품 들고 있던 거 내려왔었어요. 다시 올라갔죠. 팔면 안 돼. 이건 매도하면 안 돼. 아직까지 아니야. 이거 얘나 그렇게까지 문제 없어. 그리고 반등 나옵니다. 팔 분들 팔고 어쨌거나 반등 나옵니다. 나왔죠. 팔 사람 팔아야 돼. 그리고 또 떨어졌죠. 더 안 떨어집니다. 또 사죠. 그죠? 더 떨어지면 어떻게 돼? 여기 샀는데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지션이 있어야 되고 그게 포지션이 틀렸을 때 버텨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그것도 한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뷰를 그냥 여러분들께 가감없이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매도가 아니에요. 제 생각은 여기는 매도가 아니고 하지만 여기 올라오면 매도예요. 응? 여기는 굳이 따지면 매수예요. 네, 단기 매수입니다. 단기 매수. 매도 여기 팔면 털려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근데 올라가잖아요? 엔비디아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가 140 찍고 지금 105까지 왔다가 엔비디아 이렇게 올라가죠? 팔아야 돼. 매도야, 매도. 제 생각에는.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떨어졌다가 반등 나오면 매도예요. 응?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어떡해? 그것도 책임져야 돼. 아니, 뭐, 당장은 일단 팔아놓아도 될 것 같아. 왜? AI가, 엔비디아가 좋다고 했지. 엔비디아는 여전히 굳건하다라고 했지. AI가 갑자기 여러분, 킬러 콘텐츠가 생깁니까? 네, 지금 엔비디아 킬러 콘텐츠 여러분 눈에 보여요?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 그 수요를 기대하면서 생산을 확대했단 말이에요. 증산했단 말이에요. 예. 그죠? 반도체는 증산하냐, 감산하냐 되게 중요한데 증산했거든요. 그럼 이거 재고예요. 이 수요 기대했는데 수요 감소해요. 아직까지 컨텐츠 없어. 그럼 반도체 지금 뭐예요? 재고 사이클, 다운 사이클 들어간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도체 다운 사이클 들어갔으니까 반도체 당분간 업종 전략은 뭐다? 반등 시 매도. 당분간은 어렵다. 반도체 못 가는데 우리 시장 어떻게 가? 반도체가 재고 증가 구간 들어가면은 실적이 꺾여요. 반도체 실적 꺾이면 수출 꺾여요. 시장 못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매도. 여기는 저가 매수, 단기 매수. 단기 매수인데 근데 사실은 지수는 이런데 이것 안에서 종목은 극심한 차별 계속됩니다. 왜냐? 경기가 안 좋아. 우리나라 경기도 안 좋고
금투세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예, 금투세. 예, 금투세.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는 주식시장이 못 가요. 절대 못 가. 예, 절대 못 가요. 금투세 만약 유예 1년이라도 되고 뭐 혹은 폐지 제일 좋고 그러면 여기까지 쉽게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금투세 완화되거나 뭐 완화가 아니라 완화는 의미 없어. 금투세 유예되거나 폐지된다고 이렇게 가지는 못해요. 이렇게 가지는 못하는데 요만큼은 쉽게 올 수 있어. 쉽게. 그 정도의 상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시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대선 11월 5일, 다음 FOMC가 11월 7일이에요. 어제 CPI 내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0.25%가 유력해요. 0.25%면은 뭐 소프트 랜딩 기대감, 연착륙 기대감이 있는 상태로 미국 대선 가는 거고 파월도 해리스가 이겨라, 제발 해리스 이겨라, 해리스 이겨라 이런 포지션이니까 파월도 뭐 친시장적 코멘트가 유력합니다. 그러면 추석 연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냥 주식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9월 FOMC 그런 정도로 무난하게 지나간다면 11월 5일 미국 대선 혹은 11월 7일 다음 FOMC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좀 무난하게 이 정도의 시장 국면 안에서 움직이니까 여기서 종목별 전략을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시장이 막 중요한 상황은 아직 아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목표는 여기 올라오면은 매도라고 보자는 거예요. 팔아놓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 과연 다시 갈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확률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확률에 베팅하는 거죠. 그렇다고 무슨 인버스 잡고 꽃버스 잡고 이런 건 하지 마세요. 그렇게 10월의 계획까지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그럼 종목들은 시간 뭐 한 5분밖에 없으니까 몇몇 대표 종목들만 잠깐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미 뭐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어서 주식을 판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거예요, 사실은. 반도체 한번 봅시다. 삼성전자가 제가 펜을 놓고 선으로 그을게요. 깨졌죠? 추세 깨졌어요. 추세 깨진 거예요. 추세를 깨졌는데 추세를 깨서 요만큼 떨어졌죠. 요만큼. 그죠? 여기는 이런 때 물타기 하고 싶으면 요런 데서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타기 해서 어떻게 하느냐? 다 바로 못 가요, 여러분. 이거는 바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7만원, 7만 5천원, 여기가 저항. 알겠죠? 요 위에 물려 계신 분, 삼성전자를 8만원 위에서 이번에 물렸다. 그냥 물렸구나 하셔야 돼요. 오히려 손실이 줄어든다. 반등 시 삼성전자를 무슨 그렇게 하느냐 하신다면 할 말 없는데, 그럴 분들은 뭐 다음 반도체 사이클 금리가 제 생각에는 미국 기준금리가 한 2% 타겟팅 될 수 있는 3%가 깨지면은 그때부터는 유동성 장세 기대감 들어올 수 있어요. 유동성 장세 기대감 들어오면 제조업 지수 회복 전망 나오고 IT 수요 증가율 나오면 반도체 사이클 다시 나와요. 근데 그거 아마 제 생각엔 내년 하반기 아닐까? 망고 제 생각인데. 저는 그 정도 보고 있으니까 만약에 앞으로 주가 하락을 번디겠다 그러면 지금 가을이니까 내년 하반기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 사이클 깨졌어요. 그래서 반등시 매도입니다. 삼성전자 반등시 매도니까 시장도 기본적으로 반등시 매도가 맞고, 하이닉스라고 HBM이라고 별 다를 거 없어요. 하이닉스도 추세가 깨졌어요. 그냥 다른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깨진 거예요. 깨질 거라가 아니라 깨졌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20만 원 다시 넘는다 당장 기대하지 마시고, 반등하면 어떻게라든지 빠져나와야 됩니다. 위에서 3분들 빠져나와야 되고, 챙길까 말까 했던 분들 24만 원 생각하지 말고 20만 원만 가도 챙겨야 된다. 이거.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맞아요. 저는 제가 보이는 대로 제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어떻게 되느냐? 2차 전지는 손도 못 대는 자리죠. 그죠? 그나마 LG엔솔이, 그리고 어제 무슨 CATL이 탄산리튬 감산할 수 있다 얘기한다고 해서 갑자기 전기차가 많이 팔려요? 2차 전지 소재, 셀 실적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다만,
경쟁이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가지고 반등하면 그 여전히 그것도 반등시 매도예요. 왜냐하면 전기차가 뭐 테슬라는 중국 판매 괜찮아요. 왜냐면 모델 3 신모델 같은 것 때문에 그거는 근데 테슬라 개별적인 상황이고 전기차 전체로 보면은 캐즘 우려 여전하고 그리고 유럽에서 지금 2035년도 내연기관 판매 금지를 자꾸 유예시키자 내지는 뒤로 미루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의 상황도 별로 안 좋은데 여전히 고금리예요. 오토론 금리 아직 높아요. 그 오토론 금리가 자동차 수요 증가까지 나타나고 그 수요가 증가돼야지 전기차 수요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려면 금리가 한 3%대로 낮아져야 돼요. 3% 이하까지 내려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래서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가 3.5 언더로 가야지 그때부터 저는 2차 전지 관심 가질 필요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자금 조달 부담 당연히 있을 거고 뭐 수요 부진 가격 인하 계속이니까 실적 안 좋아요. 많이 올라갈 수 없으니까 반등시 매도. LG 엔솔 같은 경우에 여기면 50%가 한 이 정도 되나요? 45네? 45 넘어가기 힘들다. 이거 반등시 매도하는 반등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거 반등시 매도하는 반등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줄여놓고 오랫동안 기다려 보셔도 된다는 생각이고, 나머지 차전지들은 사실 제가 얘기할 반등이 안 나왔어요. 그죠? 반등이 없어요. 근데 한 번 삑 반등 나오잖아요. LG 엔솔처럼. 이것도 마찬가지 반등시 매도 축소해놔야 돼요. 왜? 이게 여러분, 이거 떨어졌다고 바로 반등 나올 것 같아요? 여전히 고난의 행군이에요. 뭐 이런 얘기하면 댓글 안 좋은 얘기 많이 달릴 것 같은데, 내 주식을 나쁘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의견을 배척하면 안 돼요. 냉정하게 판단을 하세요. 시간 싸움을 하실 분들은 시간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올라오면 좀 줄여놓으면 그 다음 시간이 편해지잖아요. 내려가면 다시 사면 되니까. 그리고 열심히 근로소득, 사업소득으로 돈 모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금리 더 때려진다. 거기서 제대로 물타기 한 방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총알이 있으면 견뎌진다고요. 이런 식으로 가시고, 그리고 화장품 같은 건 여전히 좋아요. 신고가도 가능해요. 가을까지. 이런 거 계속 가져가시고, 전력망 실적 대비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수출로 확인했죠. 좀 더 반등 나옵니다. 그런 거 계속 가시고, 뭐 하시던 대로 하시면서, 추석 이후로도 당분간은 시장인데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으니까 좀 회복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저는 방송하네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